네, 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사 사태 등 악재를 털기 위해 혁신위를 출범시켰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또 다른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혁신위원장으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선임되자마자 과거 발언으로 사퇴했는데요. 구정 차장님, 네, 내일 의총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일 의원총회 전까지는 혁신위원장을 새로 선임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송영길 전 대표 관련된 돈봉투 의혹,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논란까지 뭐 사면 초과까지는 아닙니다만 최소한 3면 초과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활로를 뚫기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그 돌파구를 열어줄 사람으로서 혁신위원장을 임명하겠다.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단추는 좀 잘못 꿰어졌기 때문에 이래경 대표의 어떤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임명한 지 9시간 만에 이제 자진 사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일 의원총회 전에 후임자를 물색을 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인물이 이래경 후보에 이어서 혁신위원장에 내정이 될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의원총회 전에 혁신위원장이 내정돼야 된다 이런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 사퇴론이 너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일까요? 물론 그 부분도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혁신위원장 선임 자체에서 한번 삐걱거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그리고 의총 전에 혁신위원장을 선임을 해서 나머지 의원들께 보여드려야 그리고 또 국민들께도 그리고 당원들께도 많은 공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략적인 그런 생각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읽힙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혁신위원장 선임 자체가 이미 좀 많이 늦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래경 이사장이 이제 낙마하는 그 과정도 이미 3주 정도 지난 후에 혁신위원장 인선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거의 이제 4주가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 길어지나 혁신위원회 구성이 왜 안 되고 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지도부로서는 조금 더 신중하지만 또 신속하게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는 것이 뭐 의총을 떠나서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들께 대한 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하나만 또 질문을 던지자면 민주당 내에서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현재 어쨌거나 혁신위원장으로 이래경 이사장이 임명됐다가 이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어떤 분들이 하마평에 지금 오르고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전현직 의원들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현직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검증이 그래도 조금은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당내 사정 그리고 국회 사정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현직 의원들이 이야기에 오르고 있는데요. 뭐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뭐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라든지 뭐 5선을 지낸 원혜영 전 의원도 있고요. 뭐 네.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인데 이제 개혁의 어떤 상징으로 또 거론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만만치 않게 원외 인사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당내를 혁신해야 되기 때문에 전현직 의원 이런 거 말고 아예 원외 인사가 들어와서 정말 민주당을 개혁하고 또 중도 성향으로 완전히 개혁해서 중도층 국민들께 다가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거의 20명이 넘는 후보군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차장님,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친명 혁신위를 꾸리려 했다면서 이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네. 주장 앞으로 좀 사그라들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금 당내 갈등은 갈수록 좀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총선이 10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혁신위원장이 되시는 분이 당의 어떤 공천 기준을 정할 가능성이 크고 이 연장선에서 내년 총선 공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친명계뿐만 아니라 친이낙연계, 이른바 비이재명계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혁신위원장이 되고 공천 룰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어떤 정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누가 되는지에 굉장히 좀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본다라면 친명 대 비명 이 양분돼 있는 것을 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민주평화연대라는 과거 고 김근태 전 의원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세력 중에서 혁신위원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이래경 명예이사장의 경우에도 사실 김근태 전 의원과 좀 가까운 편이었고요. 그 연장선에서 본다면 이 친문계라고도 볼 수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의 어떤 기용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친명과 친낙이 분명히 갈려지는 상태에서 제3자적 입장에 서 있는 이 민평련 정도에서 혁신위원회를 꾸려야 친명계도 수긍할 수 있고 친낙계도 크게 거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민평련 쪽에서 혁신위원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지금 당에서는 친명계와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를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얘기 나눠보시겠습니다.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은 올바른 목소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순간 내부 총질, 수박 취급을 받으며 문자 폭탄과 댓글 테러에 시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도부에게 요청드립니다. 다양성을 훼손하고 당내 분열을 추동하는 형태를 단호하게 끊는 데 힘써 주십시오. 민주당에게 기대를 접은 청년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기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명계 쪽에서는 이제 개딸과의 이별을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그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강성 지지층을 좀 감싸 안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그 이래경 있잖아요. 이분이 이게 혁신위원장 감이 아니고요. 이분은 이제 그 제명인의 마을의 이장감입니다. 제명인의 마을 개딸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장 정도 하면 딱 적임자예요. 이런 분을 왜 혁신위원장으로 모셨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뒤에서 상황 정치를 하고 차도살인, 이래경 혁신위를 내세워서 반 이재명 세력을 공천해서 배제한다. 이게 바로 차도살인입니다. 이런 의도로 모셔오니까 9시간 만에 바로 이게 낙마한 거 아닙니까? 저는 혁신이 뭐가 민주당이 어렵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퇴진하면 되는 거예요. CVID입니다.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선 퇴진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개딸들하고 확실하게 단절 끊고 이러면 이게 혁신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자꾸 이게 혁신위원장을 이용해서 반대파를 치내려고 하니까 혁신위원장 인물난도 있고 구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